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형, 김준석 아빠 김경용입니다. 아빠의 음성은 처음이시죠? 처음엔 다소 어색하겠지만 듣다 보면 더 친숙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에 흥미가 있어서 함께 참여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공부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각자 나름의 최선을 다하셔서 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배울 부분이 확률입니다. 확률하면 벌써 마음을 닫아버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므로 수학적 계산은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만 조금 열어준다면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1. 확률이란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확률은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겉보기에 명백한 경우에는 경험을 하지 않고도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반면 주사위나 동전을 실제 몇 회까지 시도해 봄으로써 얻어지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확률을 말하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확률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사건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5대5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던졌을 때 1대9 또는 4대6 등이 나올 수 있겠죠? 즉, 통계적 확률에서는 5대5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 번을 던질 때 수학적 확률은 여전히 5대5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통계적 확률도 5대5가 됩니다. 두 확률이 일치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큰 수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므로 순수 한국어로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작은 수의 경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확률의 독립성.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확률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확률의 독립성을 간단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사건이 후자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의입니다. 전자가 아무리 연속적으로 출현했다 하더라도 후자가 출현할 확률은 5대5입니다. 아들을 10명 낳아도 다음에 딸을 낳을 확률은 역시 5대5입니다. 확률에는 기억도, 경향도, 인격도, 양심도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확률은 정직하게 후자의 사건에서도 5대5의 확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과 뒤가 7대3의 비율로 나왔다고 할 때 수학적 확률에 5대5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확률의 독립성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면이 6번 나와도 7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5대5입니다. 이때 수학적 확률의 5대5와 확률 독립성의 5대5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확률의 독립성으로 인해 통계적 확률이 7대3으로 나온 것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수학적 확률 5대5, 확률 독립성 5대5, 통계적 확률 7대3을 혼동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3. 도박사의 오류. 여기서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과 뒤가 7대3의 비율로 나왔다고 할 때 앞이 많이 나왔으니 다음번엔 뒤가 나올 것이다 라든지 뒤가 적게 나왔으니 다음에는 뒤가 나올 차례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모두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11번째의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은 좀 전에 말했던 확률의 독립성에 따라 각각 5대5입니다. 만일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왔는데 또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은 확률의 독립성에 따라 언제나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로 던져도 네 번째로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12분의 1이나 36분의 1 등의 결과를 말한다면 수학적 확률에 기인하여 도박사의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도박사의 오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몬테카를로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1913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룰렛 게임에서 구슬이 20번 연속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게이머들은 이제 붉은색에 구슬이 떨어질 차례라고 확신하며 붉은색에 돈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구슬은 26번째를 지날 때까지 검은색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27번째, 드디어 붉은색에 구슬이 멈췄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수많은 돈을 잃은 이 사건에서 몬테카를로의 오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부부가 6번째 딸을 가질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룰렛에서 붉은색이 나올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이며 주사위에서 2가 나올 확률은 언제나 6분의 1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동전을 던져서 앞, 뒤를 알아맞히는 게임에서 앞면이 계속해서 5번이 나왔다고 할 때 6번째 시도에서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 전과 다름없이 역시 2분의 1인 것이죠. 동전은 앞에서 던진 결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확률은 기억과 경향이 없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류는 모든 사건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데요. 이전 판의 결과가 다음 판에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 일종의 보상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잃었으니 다음 판에는 운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렵게 말하면 독립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해석한 것에 따른 오류인데요. 이는 백그라운드 2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게이머들도 이러한 도박사 오류를 쉽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이머가 실패의 위험이 높은 강화를 하다 날려먹고 전체 채팅장에 모 유저가 플러스 15 강화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뜨면 이번엔 내 차례다 라며 강화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은 없어야 되겠죠. 말할 것도 없이 게임 제작사가 확률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 강화의 확률은 게임 전체의 수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개별 확률입니다. 게임 결과를 아무리 열심히 기록해 봐야 다음 판도 100% 랜덤이므로 이런 행동은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간단한 오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섬뜩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애당초에 이런데 정열을 쏟지는 말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도박사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예상이 틀려도 자기가 잘못 생각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프로이드가 말한 자기 방어 기제 중에서 두 번째 기제인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룰렛의 경우 적색 숫자가 5연속 나왔으니 다음엔 흑색 숫자가 나올 거야. 홀이 5연속 나왔으니 다음엔 짝이 나올 거야. 이번엔 0이 나왔으니 다음엔 나오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종일 20일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등의 착각을 하고 예상이 틀리면 다른 돌발 변수 때문에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빨간색이 나오는 바람에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 마지막 구슬이 튕겨서 들어갈 때에 안 들어가고 딴 데에 들어갔어. 딜러가 바뀌어서 판세가 달라졌어. 34도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데 이걸 생각 못했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합리화하다가 이번에도 짝이 나왔으니 이젠 홀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도박사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1대 9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2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